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육효 항문의 진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서 유통업을 하는 지인 보살 한 분에게 연락이 왔다. 평소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기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많았는데 업무 중 갑자기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병원 검사 결과 허리뼈에 실금이 발견되었고 담당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지인 보살은 선뜻 수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지,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필자는 육효괴를 작괴하여 상황을 살펴보았다. 나온 괴는 수지비괴였고 3효가 동하여 변괴는 수산겸괴가 되었다. 작괴일은 진월 신미일이다. 먼저 본괴인 수지비괴를 살펴보면 비는 가까이 하고 비교하며 의지한다는 뜻을 가진다. 병괴에서 비괴는 치료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로 자주 해석된다. 즉 당장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치료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이 괴는 처음부터 즉시 수술이라는 결론보다는 여러 치료법을 비교, 검토하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변괴인 수산겸괴는 더욱 흥미롭다. 겸은 낮추고 조심하며 무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병괴에서 겸괴는 움직임을 줄이고 몸을 안정시키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산이 들어있는 괴상 자체가 정지와 안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괴에서 겸괴로 변화하는 흐름은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한 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몸을 낮추어 쉬어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었다. 이제 각 효를 살펴보자. 초효는 미토 형제효에 백호가 붙어있고 월령의 도움을 받아 왕상하였다. 형제효는 인체로 볼 때 근육과 뼈, 관절, 골격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백호까지 붙어있으니 허리와 척추 계통에 손상이 발생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백호는 충격, 통증, 외상, 골절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허리뼈에 실금이 갔다는 병원 진단과 상당히 부합하는 모습이었다. 이효는 사화 부모효 현무였다. 부모효는 검사 결과, 진단서, 영상자료 등을 의미한다. 즉 병원 검사와 의학적 진단 자체는 분명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병원 진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가장 중요한 자리는 3효 세효였다. 세효는 묘목 관귀효가 청룡을 타고 동하였다. 세효는 곧 환자 자신이며 관귀는 병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이 실제로 존재함은 분명하였다. 더욱이 3효는 인체 부위로 허리와 골반 영역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리 질환이라는 점과 정확히 부합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관귀 묘목의 강약이었다. 묘목 관귀는 휴수 상태였으며 왕성하게 환자를 압도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병은 존재하지만 병세가 매우 강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관귀 묘목은 동하여 변효에서 신금자손효로 바뀌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회두국 구조이다. 병을 의미하는 관귀가 움직여 결국 치료를 의미하는 자손효로 변하면서 자신을 제압당하는 모습이다. 병괴에서 자손효는 약물, 침, 치료, 재활, 회복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이 치료에 의해 억제되고 호전되는 흐름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사효 역시 신금 자손효였다. 변효까지 포함하면 자손효가 중첩되는 구조가 된다. 병을 누르는 힘이 괴 전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수술 외에도 다양한 치료 수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침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이 모두 자손효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5효는 술토 형제효로 공망이면서 월파를 맡고 있었고 구진이 붙어 있었다. 이 효가 이번 해석의 핵심 중 하나였다. 술토는 뼈와 척추를 의미하는 형제효인데 월파를 맡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약점이 드러난 상태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구진까지 붙어 있으니 단순히 이번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래 누적된 허리 고질병이나 만성 손상이 이번 계기로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3효 묘목 관귀와 5효 술토 형제 사이의 묘수랍이었다. 병의 원인이 토, 즉 뼈와 척추에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의사가 말한 허리뼈 실금 진단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상효는 응효 자수 처제효였다. 응효는 외부 환경이나 의사의 판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처제효가 휴수 상태였다는 점은 외부에서 제시된 수술 방법이 절대적인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필자는 즉시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 대신 우선 충분히 안정을 취하며 몸을 쉬게 하고 이후 상태가 조금 안정되면 뼈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목 계열의 약재를 복용해 보라고 권하였다.
또한 변효에 나타난 신금자손효를 참고하여 침치료와 혈행순환을 돕는 방법을 병행해 보라고 조언하였다. 특히 필자는 관귀 묘목이 병이면서 동시에 세효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관귀는 병이므로 무조건 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경우 관귀가 지나치게 왕성한 상태가 아니라 휴수 상태였다. 즉 병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손상된 조직이 약해진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묘목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목 계열 약재로 기운을 보충하여 회복을 돕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인보살은 접골목을 다려 마시기 시작하였다. 접골목은 이름 그대로 뼈와 관련된 상징성을 가진 약재이며 오행상 목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홍화씨 가루도 함께 복용하였다. 필자는 씨앗이라는 응축된 결정체의 상징을 신금으로 해석하였는데 마침 변효 역시 신금자손효였으므로 괴의 흐름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약 40여일이 흘렀다. 이후 지인보살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허리 상태가 처음에 비해 약 85% 정도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일상생활은 거의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통증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결과를 다시 괴와 비교해보니 매우 흥미로웠다. 관귀 묘목은 신금자손으로 회두극을 맞았고 실제로 병세는 치료에 의해 상당 부분 억제되었다. 또한 사용한 약재는 묘목과 신금이라는 괴의 상징과도 연결되었다. 더불어 약 40여일이라는 기간 역시 필자가 중요하게 보는 금의 수리인 사와 구의 흐름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 괴는 병은 분명 존재하지만 강하게 악화되는 구조는 아니며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병괴를 해석할 때 단순히 관귀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관귀의 강약과 자손효의 작용, 그리고 회두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육효는 단순히 기흉을 맞히는 학문이 아니라 눈앞의 현상을 통해 현재의 흐름과 회복의 방향을 읽어내는 지혜의 도구임을 보여준 인상 깊은 상담 사례였다. 병도 때가 되면 물러가고 상처도 때가 되면 아물어갑니다. 사람의 삶 또한 괴의 흐름과 같아서 무리하지 않고 순리를 따르면 막힌 길에도 다시 봄은 찾아옵니다. 급한 마음보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회복의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임사.